우선 한숨 돌렸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하면서 손흥민의 트로피 들어올리는 상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손흥민을 위해서 승리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번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토트넘 땡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토트넘이 후반전에 점유율이 27%였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맘먹고 수비하자 제대로 걸어 잠궜습니다. 토트넘은 2월 17일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이후에 무려 8경기 만에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부진하고 리그 순위가 추락했다고 하지만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락한 거고, 실점을 많이 한 것은 전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함에도 엔지 감독이 고집을 부리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 활동 범위를 좁히니까 잘 막잖아요. 물론 실점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토트넘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습 상황을 자주 보게 되니까 손흥민이 이럴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최근 풋볼 인사이더에서 무리뉴 복귀론이 거론되던데, 경기 중에 몇 차례만 역습 축구를 맘먹고 하려고 해도 지금 토트넘 선수 구성이면 더 좋은 성적 거뒀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리그는 포기했으니까 강등은 안 되니까, 아니 강등돼도 상관없으니까 유로파리그 앞으로 3경기만 이기자. 유로파리그 다른 경기 상황을 좀 둘러봐야겠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토트넘도 후반전에 한 골을 지켜내기 위해서 심장 쫄깃한 순간들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저쪽 다른 두 경기는 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역시 불구경이 재밌긴 해요. 먼저 토트넘이 4강에서 상대할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토트넘은 라치오 아니면 노르웨이 프로축구팀인 보데와 맞붙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1차전에서 보데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유로파리그 1위였던 라치오가 비상 상황이었죠. 2차전에서 라치오는 기사회생하듯 2대0으로 합계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장까지 끌고 가고, 연장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역시 약팀은 어쩔 수 없구나 싶었죠. 토트넘이 라치오를 만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데가 110분에 동점골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종 승부차기를 했는데 보데가 이 승부차기에서 뒤집어버리네요. 총 양팀 합쳐서 10번을 페널티킥을 하는데 5번밖에 성공 못 시켰습니다. 이 경기 보면 유로파리그 참 수준 낮다라고 느낄만 합니다. 솔직히 보데 정도면 K리그 우승권 팀 정도로 보면 됩니다. 꼭 우승권 아니어도 이정효 감독 팀이 붙어도 해볼만 합니다. 토트넘이 4강에서 보데 글린트를 상대하게 됩니다. 1차전은 토트넘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2차전 홈이 되어야 축제를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건데, 방심만 하지 않으면 결승 진출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만약 결승에 오른다고 가정하고 상대할 팀이 누가 되느냐? 반대쪽 상황을 좀 볼까요? 예상대로 아틀레틱 빌바오가 레인저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 맨유와 리옹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살벌했습니다. 1차전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2대2로 비긴 상황에서 맨유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고, 맨유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후반 25분까지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홈에서 2대0이면 이거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분 만에 2골을 실점하면서 맨유다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2강인 영입하라고 그냥. 그런데 잘 나가던 리옹에서 경고 누적 퇴장이 발생하고 다시 맨유가 유리한 채 연장전을 가게 됩니다. 맨유는 이틀 쉬고 리그 경기가 있는데 이거 울버햄튼에게 또 패배하겠는데요. 맨유도 토트넘만큼은 아니지만 유로파리그가 중요합니다. 전념할 수밖에 없죠. 맨유가 15위라는 건 사실 토트넘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맨유는 리옹이 한 명이 부족한데도 연이어 실점을 하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2대4예요. 정규 시간으로는 연장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나요? 근데 맨유가 이걸 해내버립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6분 남겨놓고 1점 차가 되었고, 경기 중에 맥과이어가 박스 안에서 상대가 유니폼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넘어졌는데 휘슬을 불지 않으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죠. 리옹은 어쨌든
10명이었다는 거. 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이누가 결정적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들고 다시 1분 만에 맥과이어가 헤딩슛으로 대역전을 시켜버리면서 8만 관중을 열광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경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맨유 팬들 울고 있었거든요. 이걸 뒤집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5대4 9골이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맨유가 5대4까지 나온 과정 자체가 굴욕이긴 한 건데 어쨌든 토트넘이 결승에서 상대할 팀이 맨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나오죠.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거 아시죠? 휴대폰 전원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즉시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현금도 최대로 줄 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발 부상으로 런던에 남아있던 캡틴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토트넘의 4강 진출에 감격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너희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잘했다, 계속 이렇게 가자! 라면서 자기 없이도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동료들에게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가장 가슴 졸이면서 경기를 본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나. 네.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걸 매우 아쉬워하면서 끝까지 응원으로 함께한 듯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팀을 끌고 온 게 손흥민이고, 또 앞으로 4강에서 골 폭발시키면서 결승 가고 또 우승하면 되니까요.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면서 힘을 아껴놔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프랑크푸르트가 홈경기에서 무득점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토트넘이 그 기록을 깨면서 이겼습니다. 영국에서 이 방송을 중계한 TNT 스포츠도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홈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것은 1년도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멋진 수비를 보여줬다라면서 로메로와 반더벤의 센터백 콤비가 프랑크푸르트를 무득점으로 묶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평점 사이트들의 평점에서도 로메로가 8.4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는데 오늘 경기 주장 완장을 달고 잘 해줬습니다. 성격만 죽이면 참 완벽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월클 수비수라고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며 잘했습니다. 반더벤도 진짜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인데 초반에 1대1 찬스를 막는 슈퍼태클 덕분에 토트넘이 살았거든요. 이 두 명만 건강하게 풀타임 출전할 수 있다면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 공식 SNS에는 경기 종료 후에 4강 진출에 환호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더벤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예스라고 우렁차게 포효했고 뒤이어서 존슨도 양손에 주먹을 쥐면서 마음껏 기쁨을 표현한 모습이었죠. 포로와 로메로도 우렁찬 함성을 지르면서 짧고 굵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로메로는 그 포효하는 목소리도 매우 굵어서 마치 장군 같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경기장 안에서 퇴장과 부상 없이 결승전까지 활약해 주길 바랍니다. 로메로 뒤로는 비카리오가 쫓아 들어오면서 뭐라고 쌀라쌀라 말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소린지는 좀 안 들렸습니다. 트로피라는 단어가 들린 것 같은데 트로피 꼭 딸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태리어 아시는 분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페널티킥 골을 넣은 솔랑케는 조용하게 내적 기쁨을 표현하면서 지나갔고 부상을 감수하면서 헌신 플레이를 한 메디슨은 컴온을 외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돼서 수비를 강화했던 단소도 마찬가지로 컴온이라고 소리치며 좋아했죠. 유로파리그의 전신은 UEFA 컵이었는데 토트넘은 이 대회에서 1984년에 우승한 이후에 41년 만에 우승을 하는 셈이 됩니다. 해외 팬들은 이미 손흥민이 유로파리그의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까지 합성하면서 우승에 대한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부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목요일에 결전의 날이 열리게
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